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출근길이고요. 오늘은 제가 을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 자괴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을의 입장이거든요. 물론 때때로 갑이 되기도 하지만 제 이제 업무상 저는 항상 클라이언트가 있고 갑인 분들이 계시고 그 갑이 원하는 그런 성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책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 인터뷰 일을 이제 섭외를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입장인데, 사실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죠. 왜냐면 그 글을 통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묻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교수님을 섭외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진 촬영도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 촬영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을 빼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와 뭐 사진 일정을 쪼개서 해야 될 만큼 이제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 인터뷰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도 제가 찾아뵙는데 어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보통은 이제 그런 사무실에서 많이 하지만 이제 사진 촬영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 말고 그러면 카페에서 얘기하시죠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 그때도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여유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정리를 할 겸 늦으면 안 되니까 저는 한 30분 정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는 편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정식 30분이 지났는데도 그분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저는 마음이 너무 조급한데, 왜냐면 제가 이걸 뭐 거짓말을 해서 꾸밀 수가 없는 그런 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 오시니까 정말 저는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근데 이제 그때쯤에 그분을 기다리면서 제가 너무 자괴감에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늦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왜냐면 저도 프로페셔널한 그런 입장으로 전문가로서 그분을 찾아뵙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분은 저를 좀 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또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결과물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정말 무례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을의 숙명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자괴감에 빠졌지만 또 이제 그분을 만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질문을 막 드리고, 결국엔 시간이 모자라서 나머지는 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뭐 시간이 너무 바쁘시대요. 그래서 그 뭐 질문이 만약에 뭐 20개가 있었으면 한 10개 정도만 답변을 채워서 주셨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자괴감이 너무 빠져 있는데 요 감정에서 제가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는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여사님이 계세요. 여사님이 계시죠, 보통 건물에는. 그래서 저희 이제 쓰레기통을 비워주시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런 편집 회사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종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날은 저희 회사가 어떤 너무 오래된 서적들을 정리하는 시기여가지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근데 여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서 옮기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양의 종이를 밖에 내다 버려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여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사님 이게 너무 많이 있죠. 오늘 저희가 그 책장 정리를 좀 해서요. 힘들으셔서 어떡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내 할 일인데요. 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사실은 쓰레기를 치우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저는 때때로 이런 의례 자괴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이것들이 날 무시하나?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려나?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업에 따라서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은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정말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받아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배우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를 같은 현상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별일이 아닌 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또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챗GPT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주도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서 내가 지금 이걸 내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트레이닝을 좀 했더니 생각보다 이런 자괴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그런 시각의 차이인 거죠. 그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처럼 이거는 내 일이고 이거는 정말 뭐 힘든 것이 아니야, 나한테 주어진 일이고 이걸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모든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을 바라봤을 때 나를 괴롭히는 생각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그런 을이 됐을 때, 을의 입장이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빠르게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에 을인 분들께 아주 존경을 표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을이 되지만 또 갑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런 삶,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근데 저는 그분이 아직도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또 나의 일의 프로페셔널함을 이제 인정해 주면서 스스로 그런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